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생활밀착형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6월 셋째 주 세종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족구병인데요. 올 여름에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지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여름 더위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발과 입안에 발진과 함께 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나 유아원, 어린이집에서 감염되기 쉽습니다. 수족구병의 발병 시기는 초여름이었지만 매년 이 수족구병의 발병 시기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고온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수족구는 방바이러스 일종에 의한 콕사키 바이러스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은 다 주로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족구병이 돌 때에는 아이들이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하고 아이가 수족구가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진이 생기면서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린다든가 음식을 삼킬 때 힘들어한다든가 아이가 자꾸 손을 입에 넣어서 만진다든가 할 때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수족구병.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이의 위생에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N뉴스 이윤지입니다. 싱싱한 농산물을 코앞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종시 도담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가 있습니다. 가격과 품질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는데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유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로컬푸드를 판매한 도담동의 싱싱장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말만 되면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채소와 과일, 밑반찬 등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먹거리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식 코너도 마련되어 있고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도매상을 거쳐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야 소비자에게 식품이 전달되는 일반 매장과 달리 농가가 당일 새벽에 직접 가져온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 사면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시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주일 이상 놔둬도 되게 신선해서 되게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판매자들은 감회부터 남다릅니다. 직접 가지고 나온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거 또 사고 싶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린 농사짓는 보람을 느껴요. 이러한 이유 덕분에 작년 9월 문을 연 도담동 로컬푸드 마켓의 인기는 꾸준합니다. 실제로 900만 원대였던 하루 평균 매출액은 5월 기준 약 2,800만 원으로 9개월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도 58억 원을 넘어섰고 회원 가입자 수도 어느새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유통 단계가 짧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저희가 오기 때문에 다른 대형마트보다 훨씬 싱싱하고 또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번 프리마켓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종시 내 학교 38곳에 로컬푸드 학교 급식을 시범 운영하여 로컬푸드의 수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로컬푸드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 7월에는 아름동 주차타워에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N뉴스 유준혁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정부가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상태로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는 도로명 주소를 알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2.3 생활권을 포함한 67개 도로 구간에 도로명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순우리말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롬로 다정서로와 같이 동 명칭과 방위를 넣거나 국세청로, 국책연구원로, 명학산단로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산업단지명을 넣어 위치 찾기를 용이하게 할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새로운 도로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부여되는 도로명은 7월 말 고시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지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세종시는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여성 인재 발굴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우수 여성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성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전문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서 등록을 희망하는 여성 인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성 인재로 등재되면 세종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여성 관련 분야 연구 및 자문에 참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월 간추린 소식을 유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셋째 주 간추린 소식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전동면 복지회관에서는 새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여성농업교실을 진행합니다. 여성농업교실은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교육과 개인지도로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10월까지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에서 정원교실을 운영합니다. 세종정원교실은 사계절 꽃피는 세종 사업의 일환으로 정원과 관련된 인력을 양산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난 12일 세종시 자율방범대와 세종시청 생활안전과 직원들은 조치원 오봉산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행락철 오봉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세종시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종의 날씨를 통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에 더위도 주춤했습니다. 금요일인 어제는 다시 볕이 뜨거워지면서 낮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주말이 시작되는 오늘 세종시 31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달리 전국적으로 하늘 모습 다소 흐리겠지만 서울은 30도, 대전과 청주, 세종과 마찬가지로 31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 지역 곳곳에 비 소식이 시작됩니다. 세종시의 날씨는 오늘과 비슷하겠지만요. 화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지역과 함께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수족구병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위생에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의 날씨 이윤지였습니다.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